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실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500원이 안 맞았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은 아마 제대로 입력하셨을 텐데 제가 500원을 덜 입력을 해가지고 혼선이 좀 있었는데요. 현금 출납자에 보시면 제가 이 500원을 덜 입력했던 것이 7월 6일자였습니다. 14만 3,500원인데 제가 14만 3천원만 입력하는 바람에 500원의 차이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자, 여기서 입력을 하고 나서 모든 것이죠. 자, 합계잔액 시산표, 지난번에 이상 있었던 합계잔액 시산표도 이렇게 찾아보면 모두 정상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500원을 수정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실전 문제는 백데이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문사에 있습니다. 예문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료실이 있거든요. 자료실 들어가셔서 자, 박미 전산회계 2급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84번입니다. 공지 84번 안에 들어가셔서 자, 먼저 이렇게 4000번이죠. 요거 4000과 두 가지 다 동시에 다운받으셔도 되고요. 먼저 4000만 다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누르시면 바로 데이터가 C 드라이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제가 여기를 끝내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 등록을 볼까요? 회사 등록에 들어가셔서 회사 코드 재생성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다운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가도록 할게요. 나가서 회사를 변경을 해야 되겠죠. 용인전자 4000번으로 회사를 변경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용인전자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인데요. 자, 용인전자 거래처를 기초정보 등록하는 겁니다. 기초정보 여기를 봐야 되겠죠. 여기에 들어가셔서 거래처 등록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거래처 등록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보니까 영민상사는 거래처 코드 번호가 최종 코드 다음 번호로 이어서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631 다음에 633번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번호가 주어지는데요. 자, 영민상에 입력하겠습니다. 영민상에 자, 탭키를 누르라고 그랬죠. 자, 사업자 번호 125, 22, 12258입니다. 대표자는 김달영, 그리고 소매와 가전제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소를 입력하겠습니다. 여기는 경기도네요. 경기도. 여기서 경기대로 1232 검색을 해볼게요. 여기 입력을 안 해가지고 평택시인데 평택시입니다. 자, 눌러보겠습니다. 입력이 안 돼요. 자, 여기서 검색을 하겠습니다. 검색. 자, 나왔습니다. 경기대로. 이 많은 곳 중에서 어떻게 찾아요? 그죠? 원래는 1232를 누르면 바로 나오는데 입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쟤는 다 못 찾고 그냥 맨 앞에 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연습이기 때문에 그냥 선택해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바로 정확하게 1232로 입력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634번 거래처는 뉴젠 솔루션입니다. 뉴젠 솔루션. 그리고 탭키를 눌러서 125-2-21456입니다. 대표자 성명은 김기복. 그리고 업태 종목입니다. 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가전제품입니다. 그리고 주소도 여기는 서울입니다. 서울시. 그리고 영신로 20 볼까요? 자, 여기 나왔네요. 다행히 영신로 20이고요. 바로 나와야 되는 건데 다음 번호 다음에 주소가 20-5 있거든요. 그거는 여기 입력해야 됩니다. 다시 5 입력을 하고 자, 20-5
주소는 여기까지만 입력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요, 다음 장에 넘어가면 재무상태표를 수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정기분 재무상태표죠? 자, 정기분 재무상태표니까 이렇게 대차 차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하나하나 봐야 되는데, 일단 눈에 보이는 거는 단기 차익금이 눈에 보여요. 자, 여기 교재에 보니까 9,213만 원이 여기 잔액이 나와야 되는데 전부 다 하나도 맞지 않죠. 단기 차익금이 지금 1,500만 원 수정해 볼게요. 자, 수정하니까 대변 합계가 9,213만 원 맞습니다. 그럼 차변은 하나하나 보니까 지금 소모품이 빠졌습니다. 122번. 소모품은 지금 84만 원입니다. 84만 원. 자, 이렇게 하니까 대차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죠. 시험 문제에서도 정기분 재무상태표 나오면 2개 정도 수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개 수정하면 6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3번에는 기초정보 등록에서 초기, 거래처 초기입니다. 거래처 초기 2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외상매입금. 여기서 보니까 외상매입금에서 DO가 1,360만 원입니다. 이거 전부 다 수정해야 되겠네요. 1,360만 원. 자,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삭제를 해야 되겠죠. 삭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지급금인데요. 지금 미지급금이 안 나와 있죠. 여기서 불러오기를 하셔도 되고요. 미지급금만 하셔도 돼요. 미지급금이 253번인데요. 미지급금만 불러와도 이거 불러오면 자산이 전부 다 불러오게 되는데 복잡해서 그냥 미지급금 하나만 탭키를 누르고 미지급금은 진행상해입니다. 진행상해는 코드를 여기서 누르셔야 돼요.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자, 진행상해 금액은 85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자주 나오는 문제죠. 여기까지 기초정보에 관련된 문제인데 기초에 관련된 문제가 약 10점 정도 10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네 번째는 전표 입력입니다. 여기 전표 입력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연습 문제에서는 지금 그 전표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는 8문제가 나옵니다. 11월 달로 넘어가겠습니다. 11월 달입니다. 자, 시험이 11월 달인데 11월 8일부터 입력할게요. 자, 직원 다과회 준비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현금으로 구입하고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현금이 나갔다는 거죠. 그런 출금입니다. 이거는 직원 다과라고 그랬죠. 직원을 위해서 쓴 건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복리후생입니다. 출금이고 811번. 거래처는 입력하지 않겠습니다. 모두 입력하지 않고 엔터로 넘어가고요. 22만 1,000원 입력하겠습니다. 자, 11월 9일입니다. 대서상의 상품 268만 원을 판매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 그러니까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 대금이니까 상품 판매는 상품을 판매했으니까 제품 매출이죠. 그리고 그 대금은 외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대체 거래로 차변에 외상 매출금입니다. 외상 매출금은 반드시 거래처를 써야 되죠. 대서상의 금액은 268만 원. 대변에는 제품 매출이죠. 401입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10일입니다. 10일자에 송정상해로부터 사무용 소모품 5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 소모품을 매입하면 소모품으로 계정 처리한다. 그러니까 자산은 소모품이라는 얘기죠. 122번이고요. 소모품은 송정상해입니다. 송정상해 금액은 50만 원. 외상으로 했다고 했죠. 이거 소모품을 판매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용하려고 산 거기 때문에 외상으로 하면 안 되겠죠. 미지급금입니다. 253번. 미지급 비용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미지급금 253번입니다. 거래처는 송정상해를 입력해야 되죠. 606번이죠. 606번. 그래서 엔터를 쳤습니다. 자, 그리고 11일자로 볼까요? 11일자. 최고상해로부터 상품 225만 원을 매입했습니다. 상품이 들어왔네요. 그런데 2016년 2월 10일 만기어음을 발행해서 줬답니다. 내가 어음을 발행해서 준 건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지급어음이죠. 일단 차변에는 상품입니다. 146번. 거래처는 최고상해인데요. 최고
되고, 여기서는 매입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입력을 해야 되겠죠. 225만원. 자, 대변에는 지급어음입니다. 지급어음. 거래처 607 바로 반드시 입력해야 되겠죠. 자, 12일자입니다. 종업원에 대한 급여는 200만원이고 나머지 26,000원 예수금, 나머지는 현금입니다. 차변의 급여예요. 801번으로 입력을 하셔서 금액은 200만원입니다. 대변에는 예수금은 254번인데요. 예수금이 얼마냐면 26,000원.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101 현금 19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좀 빠른가요? 네, 자, 11월 13일자 볼까요? 다음 자. 사무실 건물의 임차료 20만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돈이 나갔죠. 출금입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사변에는 임차료입니다. 임차료가 819번입니다. 금액은 20만원. 자, 그리고 14일입니다. 14일 현금으로 지급된 다음 영수증에 대한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독자번호는 우리가 신문대금이죠. 그래서 신문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물론 출금이고 신문대금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도서인셈이죠. 826번입니다. 금액은 15,000원입니다. 15,000원. 그리고 15일자 볼까요? 전주상사로부터 컴퓨터용 책상 2세트를 300만원에 구입했다. 비품이죠. 차변의 비품입니다. 근데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차변의 비품 212번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금액은 300만원.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이죠. 미지급 비용도 되겠습니다. 미지급금.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겠죠. 진주상사. 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16일자 볼까요? 대서상해로부터 외상대금 140만원이 서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자, 대서은행이라고 그랬죠. 대서상해 외상매출 대금이 140만원 있었는데, 받을 돈이 있었는데,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대변의 외상매출금이죠. 108번. 거래처는 어디예요? 대서상입니다. 대서상해. 금액은 140만원. 그리고 차변에는 뭐예요? 보통예금이죠. 103번. 여기에 서주은행이라고 해도 되죠. 서주은행인데 없어서 입력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회사에서 그 서주은행 보통예금에다가 입력됐다. 여기 서주은행 그냥 하겠습니다. 여기 입력하라는 것도 없게 해서 그대로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17일이죠. 보통예금 계좌에 예금에 대한 결산이자 56,000원이 입금됐다. 입금됐는데 보통예금에 입금된 거죠. 그러니까 차변에는 보통예금이고 결산이자는 뭐예요? 수익이죠. 그러니까 뭐야? 이자 수익이죠. 이자 수익. 차변에는 보통예금인데 보통예금 얼마예요? 지금 56,000원. 그리고 대변에는 뭐예요? 대변에는 이자 수익입니다. 자, 이렇게 18일자 보니까 디오로부터 상품 367만원을 매입해왔다. 그 중에 일단 매입이니까 차변에 뭐예요? 상품이죠. 상품 146번인데 매입 얼마냐면 367만원입니다. 그리고 대변에 대금즉 167만원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167만원.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죠. 외상으로 매입했으니까 251번인데 거래처를 쳐야 되죠. 디오로 입력해서 이렇게 200만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19일자 마지막 자네요. 경동은행에서 500만원을 차입해서 당좌해입했다. 차입금 상환일은 2016년 5월 19일이네. 그러니까 1년 미만이니까 단기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바로 내가 현금으로 뺀 게 아니라 당좌이입 시켰습니다. 그럼 뭐로 해야 되죠? 그래서 당좌이금입니다. 당좌이금 얼마냐면 500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단기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거래처를 쳐야 되겠죠? 어디예요? 경동은행입니다. 경동은행. 이렇게 여기까지 모두 입력하면 8문제니까 24점을 받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했고요. 다음은 그 전표 수정하는 건데요. 전표 수정하는 문제는 12월 13일자, 12월 3일자인데 수정하는 문제는 두 문제 나올 수도 있고 또 세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비교통비로 되어 있어요, 지금. 여비교통비로 812번으로 12만 원이 입력되어 있는데 동일자에 접대비 21만 원이랍니다. 그럼 바꿔야 되겠네요. 접대비로. 자, 접대비로 바꿉시다. 접대비. 자, 접대비. 그리고 금액은 21만 원으로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정을 했고요. 다음은 12월 그냥 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왜냐하면 12월 15일자 볼게요. 여기서 보니까 정유기업 700만 원짜리 요거네요. 요 700만 원짜리 요 두 건이 외상 기록된 거래가 12월 20 날이래요. 그러니까 요걸 어떻게 해요?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날짜가. 근데 날짜 수정이라서 여기를 입력 안 한 겁니다. 20일로 수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 똑같이 20일. 자, 이렇게 하나만 고치게 되면 대차 차익이 발생하게 되죠. 두 개 다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2월 30일자인데요. 30일. 자, 이렇게 수정했는데 보니까 30만 원짜리입니다. 요 맨 위에 건가 보네. 맨 위에 거. 요거네요, 요거. 30날 제주상해죠? 30만 원이 현금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주상해는 약소금 20만 원과 현금 10만 원으로 해소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외상매출금을, 입금으로 처리됐는데, 수정해야 되겠네요. 외상매출금이 대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변에는, 외상매출 대금이 현금으로 받은 것이 10만 원이 되죠. 1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바드롬으로 받았다고 그랬죠. 바드롬. 그리고 608번 제주상해를 입력해줘야 되겠죠. 얼마예요? 20만 원. 이렇게 수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대체 차익이 발생돼가지고 지금 요거만 삭제를 다시 하겠습니다. 요거만. 자, 이렇게 해서 대변에 외상매출금이죠. 제주상해였죠. 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대체 차익이 발생해서 제가 삭제라고 다시 입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애초에 삭제하고 입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2월 31일자인데요. 여러분, 여기 기말재고, 기말제품 재고가 1135만원 결산 문제인데, 이건 뭘 봐야 되죠? 합계잔액 시산표를 열어놓고 보겠습니다. 자, 합계잔액 시산표 12월 31일자. 자, 기말 상품 재고액이 상품이 어디 갔어요? 상품이 2억 2,762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기말 재고가 1,135만 원에 하려면 어떻게 돼요? 2억 2,762만 원에서 1,135만 원을 빼야 되죠. 그 뺀 것이 상품 매출 원가가 되는 겁니다. 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자 차변에 상품 매출원가죠. 451번이었어요. 451번 금액은 차감한 거 2억 1,627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상품이죠. 상품 146. 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어요. 급여가 아닌데 제가 삭제를 할게요. 자, 합계잔액 시산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회를 보면 상품이 1,135만 원 재고가 남은 거를 알 수 있겠습니다. 시험 볼 때는 이거 일일이 확인 못 해보고요. 마지막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시간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외상매출금에 대한 건데요. 외상매출금과 바드럼에 대한 잔액 대손 충당이 2%랍니다. 자, 외상매출금 잔액이 지금 3,544만 원, 그리고 바드럼은 6,750만 원입니다. 여기에 각각 2% 한 금액 있죠? 거기에서 외상매출금에 대한 45만 원과 그리고 바드럼에 대한 충당금은 없네요. 그래서 6,750만 원에 대한 2% 전액을 입력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대변부터 입력할게요. 외상매출금에 대한 충당금은 109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하게 떠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109번
금액은 109번. 외상매출금에 대한 충당금은 25만 8,800원입니다. 그리고 받으럼에 대해서는 2% 전액을 했기 때문에 1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변에는 대손 삼각비로 하면 되겠죠. 대손 삼각비 금액은 그대로 엔터 쳐주면 되겠어요. 자동으로 계산됐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기말 소모품비가 기말에 미사용된 소모품비 75만 3천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차변에 소모품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소모품 75만 3천 원. 죄송합니다. 제 기침이 나와가지고. 차변에는 소모품비입니다. 830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보험료 중에서 미경과 보험료가 15만 원이다. 이거는 차변에 미경과 보험료는 자산이잖아요. 성급보험입니다. 성급보험이 없나요? 성급보험이 아니라 성급비용인데, 그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성급비용. 금액은 15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보험료 821번이죠.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12월 30일을 현금조사에서 부족한 현금 10만 600원은 원인을 발견할 수가 없어서 잡손실로 처리했다. 현금이 나간 거죠. 출금으로 해도 되지만 결산이기 때문에 붕괴를 그냥 하겠습니다. 차변에 잡손실입니다. 잡손실로 처리하라고 그래서 그 금액은 10만 600원입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이죠.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고요.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 120만원과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85만원을 계상했다. 대변으로 할게요. 차량 운반구가 206번인가요? 일단 감가상각 두 개 중에서 차량 운반구는 209번이네요. 이렇게 입력해서 금액은 차량 운반구는 120만원이죠. 그리고 비품은 212번이니까 213번으로 할게요. 213번 금액은 85만원. 차변에 뭐예요? 감가상각비입니다. 감가상각비 800번대죠. 818번.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현재 인출금 계정 80만원이 자본금과 상계 처리하다. 그러니까 자본금은 원래 대변에 있는데 인출금을 상계 처리했으니까 자본금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차변으로 가야 돼요. 자본금이 80만원. 나머지는 대표자가 빼간 인출금은 대변에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산 정리가 모두 입력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7문제가 나왔지만 시험 볼 때는 4문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을 끝났고요. 아까 저게 마무리하고요. 제가 결산 여기를 보겠습니다. 자,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잔액이 2%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맞죠?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면 맞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장부조회는 문제인데요. 11월 7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은 얼마인가? 외상매출금을 묻는 거니까 계정별 원장을 들어가서 보면 되겠습니다. 계정별 11월 7일자 묻는 거니까 계정별을 1월 1일부터 11월 7일 쳐도 되고요. 11월 7일자를 치겠습니다. 그냥 11월 7일 외상매출금 108번 입력했습니다. 여기에서 외상매출금 잔액이 얼마냐고 묻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네, 9,034만 원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10월 31일 날 현재 매입처 최고상의 외상매입금 잔액이 얼마이냐. 그러니까 매입처를 보는 거잖아요. 최고상의. 그거는 거래처를 보면 되겠죠. 거래처 원장을 보겠습니다. 거래처 원장 10월 30일자 보는 거니까 1월 1일부터 쳐도 되고요. 10월 30만 쳐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외상매입은 251번이죠. 거래처는요. 최고상해가 여기서 최고상해만 찾아서 볼까요? 여기 있네요. 607번. 자, 607번. 자, 여기서 보니까 최고상해 잔액이
700만 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현금으로 지출된 금액과 미지급된 금액 모두 합산한 판매비와 관리비 총액은 얼마인가 나와 있습니다. 한 달치죠? 이거는 월계표를 보셔도 되고요. 일계표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월계표를 볼까요? 여기서 현금으로 지출된 11월 1일부터니까 11월, 그냥 11월만 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현금으로 지출된 금액과 판매비와 관리비를 찾는 거죠. 판매비와 관리비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현금으로 지출된 것과 그리고 대체된 거죠. 그래서 모두 합산한 것은 얼마예요? 645만 7,300원입니다. 자, 현금 수입이 가장 많았던 월은 몇 월인가? 자, 가장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디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총계정 원장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총계정 원장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에서 현금이죠. 그러니까 102일입니다. 현금 출납장을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달치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거니까 가장 금액이 많았던 데는 언제입니까? 8월 달이네요. 6,331만 원. 답은 8월과 금액은 6,33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9월 26일 날 현재 마감 후에 현금 잔액은 얼마이냐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9월 26일을 쳐볼까요? 자, 현금 잔액 9월 26일 날 잔액이 얼마 있습니까? 2,081만 원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습 문제 실전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2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